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축구도 보실 줄 알았는데 문자도 폭풍같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문자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4857님, 신율 교수님 중계방송하랴 진행하랴 바쁘시겠습니다. 운전 중인데 재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0038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여자 종업원들만 나오셨더라고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7965님, 스포츠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간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겠죠. 1528님, 오늘 시끄러운 전국 이야기는 잠시 잊고 오늘을 즐기고 싶네요. 1대0으로 이긴다. 지는 건 예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오늘 3부에서 정치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 7322님, 1대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사고로 2주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큰아들에게 오늘의 승리가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들 파이팅. 그렇습니다. 아드님의 조속한 쾌차를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0945로요. 예상 스코어 맞춰주십시오. 이 예상 스코어 맞추신 분들 중에서 5분 선정해서 필리처 사진전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오늘은 기대했던 결전의 날이어서인지 도로 위로는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과 흥분감으로 광화문 일대 이미 거리 응원으로 영동대로 부근 응원의 붉은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요. 영동대로 삼성역과 코엑스 전차로 통제되고 있고요. 한편 곳곳으로 사고 나서 어려운 것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동 쪽으로 성산램프와 연희램프 사이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도 부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축구 보고 계세요? 네, 보다가 예, 일하다가 보다가 지금 일하다가 우리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프리킥을 찰 순서인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스코어 맞춰주시죠. 우리 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빼지 않았습니다. 몇 대 몇? 저는 2대0으로 한국의 승리라 하고 그 이 점도 아주 후반 뒷부분에 가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대0으로 한국 승리다. 네. 저희가 맞히신 분들한테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운이 좋으시면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이번에 진짜 응모한 걸로 아까웠는데. 해주십시오. 예, 네. 이번에 들어갈 뻔했는데 예, 진짜 아까웠습니다. 그 반응이 이렇게 딱 와주셔야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맛이 나거든요. 지금 아주 그 반응이 좋으셨어요. 네. 예. 자, 오늘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하고 상대적 빈곤이 심화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네, 예. 많이 나온 얘기죠. 근데 OECD도 똑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어제 OECD가 발표한 2014 한국 경제 보고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 외환위기 때부터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 상대적 빈곤은 계속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다. 그리고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5%를 넘었는데 2010년 67.5%까지 줄었다. 일각에서는 이미 60% 선이도 위험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OECD는 67%다 이렇게 했고요. 한국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큰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다. 이런 임금 격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OECD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빈곤율이 49%다.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에서 한국의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쁜 게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뒷얘기에서도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해법도 같이 OECD 이 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이제 방침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예. 기초생활보장제도 또 근로 장려 세제 지원 평가 규모 이제는 확대해야 된다. 아주 크게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 한국에 이제 기초연금도 소개를 하면서 기초연금도 좋지만 다른 제도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이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용 수준을 조금 낮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이 정규직들이 확고하니까 네. 비정규직이 끼어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연하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적용해라. 또 직업훈련 강화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격 수준,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현물 급여 수령 수준을 뭐 40, 50% 이상 더 확대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경기가 더 악화되면은 기준금리 인하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재정 정책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런 얘기들 했는데. 마치 이게 우리가 요즘 소개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요즘 하는 말, 그런 말과 거의 흡사하게 OECD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전업주부가 사라지고 있다는데요. 뭐 우리도 다 알고 있겠죠. 감으로나마. 그런데 네. 이제 통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가사, 집안일이죠. 또 육아. 를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가 708만 명이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6%가 줄었다. 겁니다.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전업주부 하는 인구가 점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수치가 7개월, 지난해 7월부터 해서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업주부, 뭐 흔히 여성만 생각하는데 통계로 볼 땐 남성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사와 육아를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는 인구, 이게 이제 전업주부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돼 있는데요. 예. 근데 좀 재미있는 통계 현상이 있습니다. 성별로 좀 보면은 가사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한 여성은 557만 명이 줄었고 남성은 11만 명이 감소했는데요. 육아 쪽을 보면은 여성은 한 4% 정도 줄어든 반면에 남성은 8%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아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남성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업주부 전체로 가사 육아로 인해서 일 안 하는 분들은 줄고 있는 반면에 이 중에 남성은 늘고 있다. 이제 아이 보려고 집안일 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얘기하는데 통계로도 이런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맞벌이도 많이 나왔는데요. 맞벌이 근로자 가구만 보면은 현재 맞벌이 비중이 41%로 이제 뭐 두 가구당 한 가구는 맞벌이다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거의 통계로도 확인된 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선수들 지금까지는 아주 잘 싸워주고 있지만 우리가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 국내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자격 문제인데요. 바로 이 자격 논란에 대해서 불교계가 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이 조계종 산하 17개 단체가 어제 성명서를 내고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연결해서 불교계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준호입니다. 예. 자, 우선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시게 된 이유,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불교계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계속 꾸준히 자기 입장들을 발표해 왔는데요. 특히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국가 간 역사관이 심각해 우려되는 사람이고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 책임자로서 아주 부적절하다는데 다 같이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자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불교계 주요 제가 신도 단체가 한 목소리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요, 그 종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불교와 개신교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갈등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종교 간 대화 화합을 강조한 불교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좀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예. 물론 불교계에서는 문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 등과 같이 그 편향된 그 종교관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종교 편향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주요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또 편향된 이념 등 이런 것들이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성명서를 낸 주체가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포교 신도 제단체 일동인데 17개 단체가 아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국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낸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 사회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불교계 개별 단체들이 그 사안에 따라 입장들을 발표해 오긴 했었지만 그 포교 신도 제 단체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건 근래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문총리 후보 지명을 그 불교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대한불교 청년회에 소속된 그 이 회원들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 그 대한불교 청년회는요, 전국에 80여 개 불교 청년회의 연합조직입니다. 예. 그 개별 청년회가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청년회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국 불교 청년회의 대표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제 그러니까 신도들의 입장과 불교계 원로 입장 뭐 차이가 있나 이런 거를 여쭤봐야 되는데 어제 그 대한조계종 중앙종회인가요? 여기에서도 예. 비판적인 성명을 낸 바가 있죠? 예, 그제 있었습니다. 16일 오후 1시에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종회 그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그다음 중진스님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도 그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역사의식이 부재하다면서 예. 그릇되고 편협된 사고를 가진 문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어제 아마 저희들이 촉구한 내용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계 전체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성명서 전문을 보면은요, 모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셨죠. 예, 첫 번째가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고, 그죠? 두 번째가 대통령에게 문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인사 검증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런 거였는데요, 그죠? 예. 자, 첫 번째 사안은 뭐 저건데 인사 검증 책임자 이게 누굽니까? 이 청와대에서 문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나서 하루도 안 돼 언론에 예. 문총리 후보자의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쉽게 일반 언론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후보자의 그 과거 행적을 왜 국가의 주요 인사를 다루는 청와대에서 못 밝히고 매번 부적절한 인사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냐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인사에 대해 깊이 관여한 책임자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누구냐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실한 인사 관행을 척결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요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하셨는데 청와대 인선 책임 계속 묻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가의 그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데는 아마 정교하고 체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위 몇 명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적 관계망으로 국가의 주요 인사를 일반 개모임의 개주 뽑듯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하. 이 부분에서 청와대의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축구 저희가 한 골 넣었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박주영 선수 대신 들어갔죠? 이근호 선수가 한 골을 집어 넣었습니다. 예.
러시아 골키퍼도 아주 잘했어요. 공을 잡다가 놓쳐서 들어갔는데요. 아마 굉장히 그 마음은 우울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로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 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그 지명 철회하거나 잦은 사퇴, 그리고 세 번째 항, 이 공직자 임명을 위한 검증 시스템 개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서명운동 하실 겁니까? 2천만 불자 서명운동이요? 예, 지금 이 사안이 되게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제 같이 성명을 발표한 17개 단체는 전국의 그 신도 포교 단체들입니다. 네. 일반 그 불교 시민사회 단체하고 또 다른 어떤 그 대중들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 이번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전국 불교 신도들의 그 중앙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모든 사찰 및 전 신도 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엄중함을 알려낼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다른 종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종교단체, 예를 들어 뭐 천주교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대해서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예, 이미 여타 종교에서도 그 자진 사퇴 및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안 될 시에는 기존에 저희 불교와 다른 종교 간의 그 종교 간 연대 틀을 활용해서 예.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요, 그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뭐 진보적인 단체가 아니라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가장 큰 불교 단체 아니겠습니까? 불교계를 대표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사실 이런 중앙종회 그리고 17개 단체가 합쳐서 성명을 내니까 정부도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하시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선수들 지금 잘 싸워주고 있어서 저도 방송할 기분이 많이 납니다. 2054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죠. 무조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니요. 그러는 사이에 아싸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다시 러시아가 한 골을 넣었네요. 근데 뭐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젊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상황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고 듣고 4부 순서 시작하죠.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 뉴스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1대1이 됐어요. 1대1이 됐는데 네. 지금 트위터 상에 있어서 축구 지금 뭐 트위터 이 SNS 상도 난리겠죠. 예, 타임라인이 거의 축구 얘기로 가득한데요. 예. 뭐 초당 서너 개씩 축구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대체로 축구를 단체 관람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상의 학교는 둘러나는 거군요. 그리고 축구를 못 보는 학교는 이 함성 소리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분위기들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올해 아침에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킨집이 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침에도 치킨을 먹으면서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트위터에 많이 그러시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좀 취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이제 축구를 많이 보는데요. 예. 이렇게 한 달 데이터를 다 쓰나 뭐 이런 이제 단식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 직장인 같은 경우는 축구보다 늦어서 눈썹만 그리고 생눈으로 출근한다고 투덜대기도 하고.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이제 아침에 축구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트위터에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그 사용자는 전문적으로 양쪽 감독 모두 후반전엔 공격만 하라고 한 모양임. 축구가 농구처럼 변했음.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이 지금 축구로 가득합니다. 그렇군요. 야구가 핸드볼로 변하더니 요새 축구가 또 농구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젊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하게 되는데. 그렇지. 후반 30분이 넘으면 유리하다는 게 이제. 그렇죠. 근데 지금 30분이 넘었습니다만 러시아 선수들이 뭐 굉장히 몰아붙이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 지금 뭐 제가 볼 땐 끝까지 오늘 아주 경기 내용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SNS 역시 또 문창극 총리 지명제 얘기로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약 62만 5천 건 정도가 검색이 됐는데요. 뭐 굉장하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2배가 넘습니다. 예. 그만큼 이 관심의 크기가 엄청나고. 이거는 지난 그 안대희 총리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주간 버즈량이 약 10만 건이었는데 6배에 이르는 숫자예요. 뜨긴 떴네요. 그래서 이게 전관료라는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제 식민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총리 후보자였던 국가관 혹은 역사관에 대해서 그만큼 중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 문창극 특히 이제 동영상이 이게 나오게 될 때 굉장히 올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예. 그때 많이 올랐고요. 이게 지난주 월드컵을 언급한 그 양의 3배입니다.
야, 월드컵보다 문창극이 더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지금 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군요. 정말 문창극 총리 지명자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서 그렇지 분명히 압도한 한 주였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문창극 인물 연관 순위 알아볼까요? 이윤지 아나운서. 이번 주 빅데이터인 뉴스가 뽑은 뉴스피플 10위부터 5위입니다. 10위부터 알아볼게요. 몇 달 전 SNS에서 엄청난 뉴스 언급량을 차지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다시 등극했습니다. 9위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 8위는 문창극 총리 지명자를 적극 옹호했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올랐습니다. 7위는 역시 문창극 총리 지명자 때문에 올라온 김대중 전 대통령, 6위는 문창극 총리 지명자 청문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윤창중 전 대변인은 왜 떴을까요? 뭐 같은 언론인 출신에다가 뭐 막말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어서 이제 많이 같이 언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윤창중과 문창극 또 중간에 창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뭐 이것도 많이 언급이 됐고요. 안대희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차라리 안대희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가 너무 엄청나니까 안대희 후보자가 그리워졌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안대희 후보자. 그러니까 안대희 전 총리 후보, 그 안대희 전 총리 후보는 상대적으로 떴네요. 그러면 진짜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이제 그때 그냥 그 전관예우 문제로 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이 상대적으로 문창극 후보를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뭐.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문창극 인물 연관은 5위부터 1위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인 뉴스, 이번 주는 문창극 총리 지명자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위,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예전 칼럼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5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4위 역시 문창극 총리 지명자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유승찬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3위는 김기춘 비서실장, 2위는 신일 교수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맞춰보시죠. 1위는 이번 주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또 나와서. 예. 네. 우선 박정희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4, 5위에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10위 안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 올랐어요. 예. 그 미국의 어떤 정치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은 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또 문창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칼럼에서 전직 대통령을 언급했던 사실이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이 친일 발언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또 어떤 친일 경력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다시 좀 문제가 되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나저나 2위를 맞춰 주셔야죠. 2위요. 2위가 글쎄요. 그 뭐 축구 관련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축구 선수는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같이 그 개각에 포함된 인물. 이병기 네, 맞습니다. 국정원장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혹자는 이병기 국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창극 카드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병기 그 국정원장 내정자가 숨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1, 2, 3위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김기춘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 네티즌들도 이 사건의 어떤 의미들을 좀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또 이 97년 북풍 사건, 그다음에 차떼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는데
사실 가려진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죠. 또 이제 뭐 이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창극 이 총리 후보자 문제가 하도 이 관심을 가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은 지금 개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예. 다른 후보자들한테 관심이 안 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연관어라든지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름이 그 교육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또 표절 논란. 네. 이름도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지금 김명수. 네, 맞습니다. 네네. 그 표절 논란이 있고 그 표절 내용이 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 이 제자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관행이 있는 겁니까, 교수님? 아니. 그 관행, 그거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죠. 네네. 그 자기 표절 문제 같은 거 있죠. 자기가 옛날에 쓴 논문을. 그런 거는 또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네. 굉장히 사실은 보편화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계의 관행이었었는데, 네. 이 제자의 이런 거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네.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자 연구비를 가로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교육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도 네. 굉장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부를 책임져야 될 책임자로서는 사실 더 엄격한 잣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표절 문제나 이런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긍부정 여론 이거 어떻습니까? 뭐 압도적입니다. 그 부정어가 압도적인데요. 80%가 넘는 거고요. 괜히 여쭤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죠.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서도 71%가 부적합 여론이 맞습니다. 나왔다고 어제 그러죠? 아마 서청원 의원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마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긍부정 연관어 1위는 비판이고요. 네. 2위는 훌륭한. 훌륭한? 예. 훌륭?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왜 훌륭하다는 걸까? 이게 문창극 후보자가 훌륭하다는 뜻일까?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 일본의 극우 성향 신문인 산케이 신문이 한국에도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나라는 취지의 이 보도를 한 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극우 신문이죠. 이런데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의 극우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총리니까 총리 후보니까 우리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계속 이 한국 총리를 뽑는 거냐 일본 총리를 뽑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긍부정 연관은 3위에 게으르다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민족이 게으르다. 조선민족이 게으르다. 이조가 게으르다. 예, 뭐 이런 얘기죠. 게으르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이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솔직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이 게으르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렇죠.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4위는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에 대한 역사인식 4.3을 폭동으로 규정한 그 글이 또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최근 급상승한 긍부정 키워드가 악의적이라는 단어예요. 악의적. 그 본인이 악의적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지 본인이 아니라 이석우 시장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악의적 그래서 왜곡이라는 얘기를 했죠. 내용이 그 무창극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왜곡 보도한 KBS 보도는 공영방송이길 포기하고 진보 진영의 선전도구임을 자처한 타락행위다. 이거를 누군가 작성을 하고 이게 굉장히 근사한 문장을 작성을 하고 이 지난 대선 때 그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굴 없는 프로필 달걀이라고 그래 달걀. 달걀 그렇죠. 이 달걀 사진들이 그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극을 옹호하기엔 여론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래서 악의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긍부정 연구하는 5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 청문회를 정면 돌파 이것이 사실은 문창극 후보 진영에서 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악의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만 6,682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거의가 다 그런 계란 프로필들이 꽂힌 문서였습니다. 근데 뭐 워낙 그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높으니까 이거 6,000건은 얼마 안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문창극을 언급하고 악의적이라는 문서 자체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서청원 의원, 서청원 전 대표도 문창국 후보의 실질적인 사퇴를 촉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제 오전이었죠. 그렇죠. 앞으로의 여론 동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시겠지만 버티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왜 버티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버티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무성 당대표 경선에는 김무성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를 하니까 또 이제 당내 여론을 또 무시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누구도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도 사실은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사실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모양새로 보면은 좋은데 버티고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더 이상의 이런 국론 분열, 지금 국론 분열이 좀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소모적인 논쟁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진 사퇴를 하고 좀 통합형, 화합형 총리 후보를 새로 지명하는 것이 저는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청와대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월호 참사 때보다 이게 더 떨어지고 그렇죠. 세월호 참사 때는 그 눈물로 버틴 게 굉장히 크고요. 근데 지금은 부정 여론이 50% 첫 취임 후 첫 50%를 넘었거든요. 아, 그죠. 그리고 긍정 여론이 지금 3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과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거의 3% 이내로 지금 붙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 문창국 후보자가 지금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좀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우즈베 가서도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총리 후보야말로 정말 비정상적인 인물, 국민들이 동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인물이니까 하루빨리 좀 정리해서 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변명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자꾸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윤치호의 일기를 인용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네, 비숍 여사의 얘기를 인용했다고. 이거는 사실 물론 당황하면 그럴 수 있지만 당황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본인의 일기를 놓고 본인의 게으르다라는 얘기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게 인용하다 어쩌다 그렇죠.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동영상을 본다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진솔한 사과를 하고 정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더라면 국민들 앞에 그렇죠. 오히려 이 정도로 이게 여론이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일은 터질 수 있다 이거예요. 본인의 잘못이든 재수가 없든 간에. 하지만 문제는 수습을 현명하게 잘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수습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SNS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죠. 눈물 이거는 있잖아요. 예. 쉽게 이거를 치유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세월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실 사과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한 것이 이제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은 이미 청문회에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국정을 책임질 총리로서는 이미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9711님이 이 SNS상에서 추천하는 총리는 없나요? 이런 거 여쭤봤거든요. 네네. 참고로 박지원 의원은 우리 방송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추천을 했는데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알기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한테 총리하시라고 하고 있고요. 아이고 이거 아주 덕담이 오가는 사이네요. 김한길 대표는 서청원 의원한테 총리하시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SNS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심대평. 심대평 전 대표. 뭔가 좀 무난하고 좀 그렇죠. 하평 총리가 맞습니다.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무난한. 그래서 저는 정치인 출신, 공인들이 비교적 검증이 많이 그렇죠. 됐거든요. 많이 검증됐죠. 정치인들 그래서 정치인 관료 경험 이런 경험했던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6545님 이번 인사 문제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더 부각될 것 같은데 김기춘 실장에 대한 SNS상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질문 주셨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뭐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연관어를 봐도 그렇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꽤 오래됐죠. 세월호 참사 때부터 사실은 청와대 컨트롤타워를 이끌었던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유임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대희 총리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 문창극 총리 후보까지 이 내각 인사를 총지휘한 그 책임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문창극 후보가 버티고 있는 것이 청문회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쨌건 이 인사 책임 이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끌어내린 것은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부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문창극 씨 때문에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정리가 돼야죠. 축구도 끝났는데 지금 1대1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축구가 끝났습니다. 축구가 끝나서 저희는 사실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의 일상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축구의 세계 속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다 낫게 만들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품 받으실 분, 이 1대1로 9289님이 아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문창극 총리지명자 때문에 김샜어요. 1대1로 비깁니다. 자, 1대1로 예언하신 분 4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34님, 7134요. 6823님, 6823입니다. 5788님, 5788입니다. 그 다음에 9711님,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9289님. 이 5분에게 저희가 준비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티켓 받으실 주소 그리고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축구 좀 애석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잘 싸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잘 싸웠고 이런 상태라면 제가 볼 때에는 알제리전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흐르는 곡 여러분 다 아시죠? 빅뱅과 김연아가 함께한 승리의 함성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유,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신동의 남윤민 감독 두 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물결 위로 주먹을 꽉쥐고 저 높은 하늘 위로 전사들의 값진 땀 태극기 위에 shout shout